철학자들이 말하는 선거. 민주주의와 책임의 시험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 한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을 선택한다. 하지만 선거가 단순히 투표라는 행위에 그치는 걸까? 철학자들은 선거를 인간의 책임과 도덕 그리고 권력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로 보았다. 철인, 정치의 이상과 선거의 한계. 플라톤은 선거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는 국가의 운영을 대중의 판단에 맡기기엔 그들이 충분히 지혜롭지 못하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배를 항해할 선장을 선택할 때 우리는 가장 똑똑하고 숙련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국가를 이끌 지도자를 단순히 인기가 많은 사람으로 선택하려 하는가? 플라톤은 무지가 아닌 지혜가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철학자들이야말로 진리를 이해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선거 과정에서 단순히 감정적 슬로건이나 인기 있는 공약에 휘둘리는 모습은 플라톤이 경계했던 대중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여준다. 그는 말했다.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려면 국민도 지혜로워야 한다. 공동체의 선을 위한 책임.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를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며 그 공동체의 선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그에게 선거는 단순히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번영과 정의를 위해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투표는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에서 우리의 선택이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민의와 폐의의 균형. 장 자크 루소는 선거가 대민주주의와 민의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도구라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선거는 그 주권을 대리할 사람을 선택하는 행위다. 그러나 루소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의 책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그 대리인을 감시하고 그들의 행동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투표 후에 무관심해지거나 지도자의 행동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그 권력은 남용될 위험이 있다. 루소는 선거가 단순히 투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책임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투표는 도덕적 의무. 존 스튜어트 밀은 선거를 개인의 권리이자 도덕적 의무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투표는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밀은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자와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선택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내 한 표가 무슨 상관이겠어라는 태도는 전체 시스템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했다. 밀에게 선거는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선거의 위험. 마키아벨리는 선거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말했다. 대중은 쉽게 현혹된다. 그들은 진실보다 겉모습과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 현실적인 정책보다 감정적이고 인기 있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짧은 기간 동안 매력적인 공약을 내세우는 지도자는 선거에 유리할 수 있지만 그 공약이 실질적으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마키아벨리는 유권자가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선거가 쉽게 권력 남용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철학자들이 주는 선거의 교훈,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플라톤은 유권자가 지혜를 갖추지 않으면 선거는 오히려 사회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기억하라. 아리스토텔레스는 투표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 후에도 책임을 다하라. 루소는 선거는 시작일 뿐이며 지도자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국민의 지속적 의무라고 했다. 표의 가치를 알고 사용하라. 밀은 투표는 권리인 동시에 공공의 선을 위한 도덕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선거는 우리의 거울이다. 철학자들은 선거를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국민의 지혜와 책임을 보여주는 시험대로 보았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곧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를 반영한다. 너는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첫걸음이 바로 우리의 투표일 것이다. 책임을 나누는 과정. 철학자들은 선거가 단순히 지도자를 뽑는 행위를 넘어 사회적 권력을 나누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았다. 권력은 필연적으로 책임과 연결되며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선거다. 권력의 본질. 토머스 홉스는 권력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보았다. 그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 상태를 피하기 위해 강력한 정부와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홉스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그 권력을 감시하고 필요할 때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선거는 권력이 독재로 흐르지 않게 만드는 안전장치다. 예를 들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대중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선거를 통해 그를 교체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핵심 원리다. 홉스는 선거가 단순히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권력을 책임있게 사용하도록 감시하는 도구라고 가르쳤다. 권력의 균형. 몽테스키에는 권력의 분립과 균형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권력은 권력으로 견제해야 한다. 선거는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 국민이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정부의 방향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쪽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져 다른 목소리를 억누른다면 선거를 통해 균형을 회복할 기회가 생긴다. 몽테스키에는 선거가 권력의 집중을 막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현대 민주주의의 과제. 현대 철학자들은 선거에서 정보와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버마스는 대중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했다. 정보는 민주주의의 혈액이다. 정보가 왜곡되면 민주주의는 병든다. 오늘날 우리는 소셜미디어, 뉴스, 광고 등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그 정보가 항상 정확하거나 공정하지는 않다. 하버마스는 유권자가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아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예를 들어 후보자의 정책이 아닌 그들의 이미지나 선동적인 슬로건에만 의존해 투표를 한다면 그 선택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선거는 단순히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해하고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다. 선거의 책임. 장폴 사르트르는 자유와 선택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선거에서의 투표는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지도자를 선택했을 때 그가 가져올 정책과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르트르는 투표를 포기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은 선택은 스스로 책임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선거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철학이 주는 선거의 메시지. 선거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과정이다. 플라톤과 하버마스는 정보와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거가 감정적 선택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다. 선거는 권력을 나누는 행위다. 홉스와 몽테스키에는 권력의 균형과 책임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로 선거를 보았다. 선거는 우리의 책임을 시험한다. 사르트르는 투표라는 선택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거울이다. 철학자들은 선거를 단순히 정치적 행위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우리 사회의 가치와 방향을 반영하는 거울로 보았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게 된다. 너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는 과정이 바로 선거다. 그 과정이 민주주의를 더 강하고 건강하게 만든다.